뺑덕야담. 방문해 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기억을 잃고 바보가 된 한 사내가 살고 있었다. 사내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마을에 나타나 넋을 잃은 사람처럼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배가 고프다며 구걸을 했는데, 이 사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어디서 온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일도 하지 않고 밤만 구걸하고 다닌다 하여 그냥 식충이 사내라고 불렀다. 그런 식충이 사내가 마을에 나타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충이 사내는 남은 밥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마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왈자패 중 하나인 만석이가 식충이 사내를 멈춰 세우고는 말을 했다. 아이고, 이게 누구요? 식충이 아니여? 너 오늘 나한테 엄청 잘 걸렸다. 이 형님이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니놈한테 화풀이라도 해야겠으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줘라이. 왈자패 만석이는 화풀이를 하겠다며 아무 잘못 없는 식충이 사내를 넘어뜨리고는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식충이 사내는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만석이의 매를 얻어맞을 뿐이었다. 하, 이제야 좀 후련하네. 역시 식충이 네가 때리는 맛이 있어. 너 그렇게 찬바닥에 오래 누워있으면 입 돌아간다. 더 맞고 싶지 않으면 엄살 그만 떨고 얼른 일어나서 꺼져. 멀리 못 나가니까 조심히 가고 우리 종종 보자. 만석이의 말이 끝나자 식충이 사내는 일어나 도망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마을 외곽까지 도망을 치고 나서야 식충이 사내는 거친 숨을 내쉬며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우물에서 물을 깃던 한 여인이 물 한 바가지를 들고는 식충이 사내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 이 물 드시고 숨 좀 돌리셔요. 식충이 사내는 물을 마시라는 말에 일어나 여인이 건네는 물 바가지를 받아 들고는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만 물사례가 걸려 콜록콜록 거리며 헛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 천천히 드셔도 될 것을. 여인은 물사례로 힘들어하는 식충이 사내에게 가까이 다가가 등을 쓰다듬어 내려주었는데, 식충이 사내를 가까이에서 보니 얼굴 곳곳에 피가 나고 있었고 몸 이곳 저곳에는 멍자국도 보였다. 얼핏 겉모습만 봐도 성한 곳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처가 많았던 것이었다. 어디서 온 누구시오?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식충이 사내의 말을 들은 여인은 혼자 생각했다. 아, 이 사내가 마을에 돌아다닌다는 그 식충이 사내인가 보구나. 근데 어쩌다 저리 얻어맞은 거지? 행여 도둑질을 하다 걸렸나? 아니면 남의 음식을 훔쳐먹다가 걸렸나? 저 상태로 그냥 뒀다가는 상처가 골마서 큰 병을 얻을 게 뻔한데. 그렇다고 집으로 데려가면 청상과부가 남정네를 끌어들였다고 소문이 날 텐데 이 일을 어쩌지? 그래, 이렇게 하자. 소문이 무서워서 다친 사람을 버려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 집에 데려가서 상처만 치료해주고 돌려보내자. 상처만 돌봐주고 보내면 별일 없을 거야. 여인은 식충이 사내를 집에 데려가 치료해주고자 하는 마음에 사내에게 말을 했다. 어디 갈 곳이라도 있습니까? 나 집 없어. 그럼 저를 따라오시렵니까? 상처가 깊으니 저를 따라오시면 상처를 치료해드릴게요. 나 밥 줘? 밥 줄 거야? 그럼요, 밥도 주고 상처도 치료해드릴게요.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객식구 끼니 챙겨드릴 정도는 된답니다. 나 따라갈래. 나 따라갈 거야. 여인은 식충이 사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상처를 치료해주고는 밥을 챙겨주었다. 그런데 식충이 사내와 방 안에 있다 보니 식충 사내에게서 나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도대체 얼마나 씻지 않은 거지? 저 사내의 고약한 냄새가 방을 다 채우고 있으니 이를 어째? 숨을 쉬는 것이 힘들 정도로 사내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나자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하던 여인은 어렵게 사내에게 말을 했다. 이보시오. 혹시 몇 감을 줄은 아시오? 그런 거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니, 몰라라는 말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이오? 내가 알려줄 터이니 우선 이 고약한 냄새부터 안 나게 일단 씻읍시다. 월이는 마을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
초경이 되길 기다렸다가 사내를 냇가로 데리고 갔다. 냇가에 도착한 여인은 사내에게 옷은 벗지 말고 그대로 냇가에 들어가라 하고는 세안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몇 감는 법도 가르쳤다. 잠시 후 사내의 목욕과 빨래를 한꺼번에 끝낸 여인은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사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젖은 옷으로 잠을 잘 수는 없으니 이를 어쩌지? 이 밤에 사내 옷을 구할 수도 없으니 일단 내 옷이라도 입혀야겠다. 어차피 어린아이 같은 사내라 여인의 옷을 한번 입었다고 자존심이 상하거나 하진 않겠지. 젖은 옷보다야 이게 100배는 낫지 뭐. 여인은 식충이 사내에게 자신의 옷을 꺼내주며 갈아입으라 말하고는 뒤를 돌아 앉았다. 잠시 후 사내가 옷을 갈아입고는 말했다. 나 이뻐졌다. 나도 너처럼 이뻐? 너가 뭡니까? 저는 월이라 합니다. 월이라 불러주세요. 머리? 머리 이쁘다. 역시 사내란 멀쩡하나 안 멀쩡하나 다 똑같나 보네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사람이면서 이쁜 건 또 따지시네요. 월이가 사내와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한밤중이 되었다. 월이의 집은 단칸방이라 사내를 따로 재울 방이 없었다. 그래서 월이는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깔고 식충이 사내에게 말을 했다. 어찌되었든 제 집에 온 손님이시니 아랫목에서 주무시지요. 저는 윗목에서 잠을 청할 터이니 오늘은 푹 주무셔도 됩니다. 식충이 사내가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우며 말했다. 좋아, 따뜻하다. 좋으십니까? 그간 길에서 잠을 청하느라 고단하셨을 테니 어서 주무세요. 월이는 식충이 사내에게 아랫목 이부자리를 양보하고는 윗목에 앉아 자신의 치마 하나를 꺼내어 덮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식충이 사내가 자신이 누워있던 이부자리를 들고 와 월이 앞에 내려놓고는 자신은 맨바닥에 누웠다. 그 모습을 보던 월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바보 같은 사내가 제 것도 아닌 걸로 나를 챙겨주는 건가? 심성이 저리 고운 사내가 어찌 저런 바보가 되었을꼬. 월이는 사내를 보며 생각을 하다가 이불을 들고 아랫목에 다시 깔아주며 사내에게 말을 건넸다. 몸이 성하지 않은 상태라 맨바닥에 주무시면 안 되니 제 걱정은 마시고 이 이부자리를 쓰세요. 월이가 다시 이부자리를 챙겨주었는데도 사내는 맨바닥에 누웠다. 몸도 성치 않은 분이 왜 이리 고집이십니까? 그럼 둘이 같이 이불을 덮으면 되겠습니까?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월이와 식충이 사내가 한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월이는 사내와 한 이불을 덮은 것이 처음이라 도통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이보시오. 잠도 오지 않는데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소? 말해, 나는 월이가 좋다. 오늘 처음 본 나를 어찌 알고 좋다 하시는 게요. 사실 나는 신랑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시부모 얼굴도 모르는 청산과부라오. 내 나이 16에 죽을 병에 걸린 사내에게 팔렸지요. 그래도 내 서방이란 작자의 부모는 자식을 많이 사랑했나 봅디다.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이 행여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총각 귀신이 될까 염려되어 나와 사혼인을 치렀지요. 내 혼례가 어찌나 성대하던지. 하지만 신랑은 없었다오. 신랑 이름 석자 적힌 종이와 곱게 차려입은 나만 있었지요. 그렇게 혼례를 치르고 나서 나는 이 집에 혼자 버려졌지요. 혼자 살 수 있게 작은 땅도 주고 돈도 섭섭지 않게 준비해 주더이다. 나는 혼례를 치르고 신랑의 넋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3년 동안 치석만 드리고 나면 이 돈과 집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라 하더이다. 나는 손해볼 것이 없었다오. 어차피 부모 형제 없이 친척집에 기생하여 밥이나 축내고 살던 목숨이었으니 나 같은 것이 어디 제대로 된 사내를 만날 수나 있었겠소. 그래서인지 돈에 나를 판 친척 어른이 원망스럽지도 않았답니다. 얼굴도 못 본 시부모와 약속한 3년간의 치성이 지난달에 끝났지요.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 식충이라 불리는 당신이네요. 월이는 이야기를 멈추고는 몸을 돌려 식충이 사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다. 잠시 후 월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 서글픈 목소리로 울먹이며 말을 계속 이어갔다. 당신을 내게 보낸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이것도 다 내 업보인 듯합니다. 몸이 쾌차하실 때까지는 잘 보살펴 주겠습니다. 그러니 몸이 나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세요. 월이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그런 월이를 바라보던 사내가 월이의 뺨으로 흐르는 눈물을 아무 말 없이 닦아주었다. 당신은 참 심성이 착하십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나 보아하니 저와 같은 평민은 아니신 듯한 용모인데 어찌 일이 되신 겁니까? 사정을 알아야 도울 수 있을 터인데요. 하지만 저한테 잘해주지 마십시오. 사람의 정이 고픈 저입니다. 혹여 바보 같은 당신에게 정이라도 주면 어찌합니까? 월이는 사내의 따뜻한 행동에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닦아주어도 계속 눈물을 흘리는 월이를 보던 사내가 월이를 꼭 안아주었다. 월이도 사내의 품이 싫지는 않았는지 그대로 사내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월이와 식충이 사내는 해가 중천이 돼서야 일어났다. 월이는 사내에게 끼니도 챙겨주고 빨래도 해주며 정성으로 보살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내가 음식을 먹을 때는 괜찮다가 물만 마시면 물사례가 걸렸다. 왜 이리 물만 마시면 물사례가 걸리는 거지? 월이는 낙엽 하나를 주어 깨끗이 닦고는 물그릇 위에 띄워 식충 사내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낙엽이 입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물을 마셔보세요. 그럼 물사례가 걸리지 않을 겁니다. 사내는 월이에게 물그릇을 건네받아 낙엽을 보며 물을 마셨다. 그런데 정말 월이의 말처럼 물사례가 걸리지 않았다. 거봐요, 내 말이 맞지요? 이젠 물을 마실 때마다 낙엽을 띄워 마시도록 해요. 그날 이후 월이는 사내에게 물을 건넬 때마다 그 위에 낙엽을 띄워주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식충이 사내와 월이가 함께 산 지도 근 한 달이 되었고 식충이 사내의 상처도 말끔히 나았다. 그런데 월이는 사내에게 떠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월이는 사내와 함께 사는 동안 웃기도 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내에게 화도 내며 가족처럼 지냈다. 월이는 사내와 함께하는 날들이 늘어갈수록 사내가 떠날까 하는 걱정도 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이가 장터에 가기 위해 사내에게 말을 했다. 내가 잠시 나가야 할 것 같으니 어디 가지 말고 집 잘 보고 계셔야 합니다. 지난번처럼 나쁜 일이라도 당하면 큰일이니 어디 가지 말고 집에 꼭 있어요. 나도 따라갈래. 안 됩니다. 내가 과부의 몸이라 당신과 함께 다니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이 뻔합니다. 소문은 무섭지 않으나 행여 당신이 험한 일을 당할까 겁이 납니다. 내 금방 다녀올 터이니 집에 계세요. 월이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자 같이 가겠다며 떼를 쓰던 사내가 단념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한참 후 서산 너머로 해가 사라지기 시작했는데도 월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서 월이를 기다리던 사내는 서산으로 해가 지자 월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월이야! 월이야! 마을길을 알리 없는 식충이 사내는 마을로 들어가는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마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같은 시간 장터에서 돌아오던 월이는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벌써 술시가 다 되어가네. 그 사람의 약을 짓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그 사람이 배고파할 터인데 큰일이네. 어서 서둘러 돌아가자. 잠시 후 월이가 집에 도착해 사내를 찾았다. 나 다녀왔어요. 장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금방 밥 챙겨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사내에게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월이는 방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사내가 어디 간 거야? 어디서 또 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월이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사내를 찾기 시작했다. 한밤중이 지나 먼동이 틀 때까지 월이는 사내를 찾았지만 사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같은 시간 식충이 사내도 걷고 또 걸으며 밤새 월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갈 줄 모르던 사내는 월이의 이름만 부르며 계속 앞으로 걸을 뿐이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식충이 사내는 어느 큰 마을 입구를 향해 월이의 이름을 부르며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을 마을 입구에서 지켜보던 한 사내가 식충이 사내를 보며 소리쳤다. 도련님 맞지요?
도대체 어디 계시다 오시는 거예요? 행색은 또 왜 이러신 겁니까? 월이 알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집으로 가세요. 대감마님께서 도련님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 사람을 안 보낸 데가 없으신데 도련님이 직접 제 발로 찾아오시다니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네요. 돌쇠는 식충사내를 데리고 큰 기와집으로 향했다. 대감마님, 아씨, 어서 나와보세요.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뭐라, 정말이냐? 우리 강산이가 정말 돌아왔단 말이냐? 식충이라고 불리던 사내의 이름이 바로 강산이었던 것이다. 서방님이 오셨다니 그것이 참말이냐? 참말이고 말고요. 어서 나와보세요. 강산이의 아비와 강산이의 부인은 버선발로 뛰쳐나와 강산이를 보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됐어. 이제 다 끝났어. 대감마님, 헌데 강산 도련님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강산아 아비다. 이 아비를 알아보겠느냐? 월이 못 봤어? 아버님, 서방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강산이의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저 눈물만 흘렸다. 돌쇠 내 놈은 당장 의원을 불러오지 않고 못하는 게냐? 강산이의 아비와 부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강산이를 정성으로 보살피며 전국에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불러 강산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했었다. 한편 월이는 몇 날 며칠 식충이 사내를 찾고 또 찾았지만 식충이 사내를 봤다고 하는 사람조차 만날 수 없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봤다는 이가 없으니 어디서 험한 일을 당하진 않은 거라 믿을 수밖에. 무정한 사람 같으니 이리 말 한마디 없이 갈 거면 잘해주지나 말지. 내복에 그 바보 같은 사내 만나 한동안 웃고 떠들며 살았으니 내복은 그게 다인 게지. 월이는 강산이를 그리워하며 울고 웃다를 반복하면서 매일 밤을 지새웠다. 월이와 강산이가 뜻하지 않게 헤어진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의 아비와 부인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덕분인지 강산이는 점차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부인, 내가 일이 된 지 벌써 얼마나 지난 것이오? 행방불명 되신 지가 1년,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고 1년 정도가 되셨으니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나 때문에 부인이 고생이 많았구려. 저는 서방님이 제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러니 다시는 어디 가시지 마시어요. 내가 가긴 어디 가겠소? 조금 더 노력하면 내 분명 모든 기억을 찾을 수 있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기억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서방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해요. 강산이의 부인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덕분에 강산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어 갔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겨울을 지나 봄이 찾아왔다. 이제는 강산이도 회복되어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고 식충이라고 불리우던 시절은 까맣게 잊고 강산이는 부인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산이가 정자에 올라 눈을 지그시 감고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에 실려온 꽃내음을 맡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인이 다과상을 들고 강산이가 서 있는 정자로 가 다과상을 내려놓고는 말했다. 서방님, 날씨가 화창해서 오늘은 서방님과 함께 다과를 즐기고 싶네요. 때마침 출출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요. 부인은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강산이와 부인이 기분 좋은 농을 주고받는 그때 낙엽 하나가 살랑거리며 봄바람을 타고 와 다과상 위에 있는 찻잔 안에 떨어졌다. 찻잔 안에 떨어진 낙엽을 건지려던 강산이는 순간 멈추더니 그 낙엽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 이내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아, 월이. 미안하다, 월이야. 내가 너를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강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월이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월이라니요? 처음 돌아오셨을 때도 한동안 그 이름을 부르셨었는데 월이가 누구예요? 강산이는 부인에게 자신이 인근 친척집에 가던 중 도적들을 만나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은 채 식충이 사내로 떠돌던 때의 일들이 떠올랐다며 자신을 구해준 월이와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월이가 나를 걱정하며 찾았을 겁니다. 혼자뿐인 월이가
말도 없이 사라진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까봐 걱정입니다. 서방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거예요. 어서 그곳으로 가셔서 월이라는 여인을 데려오셔요. 그 여인만 괜찮다면 그 여인을 서방님의 소실로 거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부인, 그게 무슨 말이오?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입니까? 서방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와 다르지 않은데 그런 여인을 어찌 그곳에 혼자 둘 수 있겠어요. 부인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워낙 엄하신데 월이의 신분을 아시면 가당치 않을 일 아니겠소. 그 문제는 제가 잘 풀어보겠으니 서방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어서 사람을 시켜서 월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도록 하세요. 다음 날 강산이는 하인에게 월이를 데려오라 명하였다. 그리고 강산이의 부인은 시아버님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꾀를 내었다. 강산이에게 있었던 일을 고담으로 만들어 시아버님께 아침 문안 드릴 때 그 고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었다. 강산이의 부인은 고담 이야기를 빙자한 강산이에게 있었던 일들을 시아버님 곁에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들려드리고는 시아버님께 여쭈었다. 아버님, 아무리 엄격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신분을 따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고 말고 부모된 도리로야 자식이 첩을 두는 걸 막아야 하나. 이런 경우는 결코 나무랄 수 없는 거지. 시아버지의 말을 들은 강산이 부인은 이제야 안심이다 라는 듯이 한숨을 내쉬고는 이실직고를 했다. 아버님, 사실 이 이야기는 고담이 아니라 바로 서방님이 겪은 일입니다. 시아버지는 갑자기 얼굴색이 환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며느리는 정색하고 아뢰었다. 아버님과 며느리 사이는 높고 낮기가 오며나오나 이렇게 정성을 다해 말씀드렸는데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시다니요. 못난 이 며느리가 정녕 그릇된 생각을 한 것입니까? 그제야 시아버지는 얼굴을 펴고 말했다. 우리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니 내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느냐. 네 마음이 바다와 같으니 이 뜻이 그러하다면 이 뜻대로 하려무나. 다음 날 월이를 데리러 갔던 하인이 월이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강산이가 아니라 강산이의 부인이 월이를 맞이했다. 강산이의 부인은 별채로 월이를 데리고 들어가서는 그간의 사정을 말해주었다. 평범하신 분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높은 분을 함부로 대했으니 이 죄를 어찌합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는 서방님의 목숨을 구해준 것뿐 아니라 서방님을 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네. 내 신분 차이만 아니면 자네에게 큰절이라도 했을 걸세. 아닙니다. 제가 그분께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만 괜찮다면 서방님의 여인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마님,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 말엔 조금의 거짓도 없다네. 자네라면 나도 자매처럼 의좋게 지낼 수 있을 듯한데 자네는 내가 싫은 겐가? 아닙니다. 사람의 정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우리 집에 종은 많이 있다네. 부디 나와 함께 서방님을 보필해 주었으면 하네. 월이는 강산이 부인의 말을 듣고는 감사하다며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월이의 대답을 듣고 강산이의 부인은 하인에게 명하여 월이를 단장시켰는데 방가의 규수라 해도 믿을 만큼 월이의 용모가 곱고 단아했다. 강산이의 부인은 월이를 시아버님께 데려가 절을 올리도록 하고는 사랑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강산이에게 월이를 데려다 주었다. 월아, 나를 용서해 주거라. 살아 계실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잘 계시리라 믿고 있었어요. 강산이와 월이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후로 며칠 뒤 강산이의 부인은 작게나마 강산이와 월이의 혼례를 치러주고는 평생을 사이좋은 자매처럼 지냈고 둘은 강산이를 보필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뺑덕 야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